안녕하세요. 교육신당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같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네. 아니 어쩌다 감기를? 주말 내내 힘들다가 월요일만 되면 좀 나아져. 그래서 방송 체질인 것 같아. 주말 그래요? 내내 힘들었는데 월요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방송하러 가라는 얘기죠.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감기 걸려요. 오늘은 선글라스 대신에 네, 이거 다 가리면 안 되니까 어디 하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 하나는 보여야 될 거.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에입시킬러레입니다. 네, 올가고가 수능관 김지은 강사입니다. 아이고. 뭐 요즘 그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이슈는 중간고사죠, 뭐. 맞습니다. 네. 이게 각자 우리가 이 그 특정한 분들의 특정한 주제,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떠한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교육진담이기 때문에 교육진담은 대한민국의 전체 이슈의 흐름과는 살짝 지금 그때야?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 전부 다 뭐 4월 10일만 있는 나라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 4월 10일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4월 10일이 중요하겠지만 교육진담은 4월 말 중간고사가 중요하다. 중간고사 특히 예비고일 아주 그냥 심각하죠. 긴장과 스트레스 정도가 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첫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또 중학교 때랑은 다른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범위도 그렇고 배우는 깊이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긴장도 엄청 하고 걱정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오늘 방송의 주요 대상은 예비고일, 현 고1, 그 다음에 현 중2. 아무래도 중1도 이제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1. 뭐든지 첫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 고3,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주요 시청자들이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육진담 인사들 나눠주십시오. 댓글과 서로서로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KHS님 안녕하세요. 네, KHS님 반갑습니다. 네, KHS님 한 분? 하트로 보답을 해주셨고요. 네네. 네네. 다른 데 보면은 막 엄청 읽어. 근데 우리는 KHS님 진짜 감사합니다. KHS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JHH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내 건 아예 안 떠. 뭐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거. 폰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더비식으로. 지금 다시 교육진단 들어가시면은 될 겁니다. 네. 교육진단 다시 페이지 들어가시면. 네네네네.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스풀 건일다님도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예. 저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계신데 사실 인사를 안 해주셔가지고 구독적으로 구독하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들어오고 계시죠? 소리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무음인데? 무음인데도 나오는구나. 유튜브는 무음인데 나오는구나. 유튜브는 따로 볼륨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야, 얘네 정말 신박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본 것만 자꾸 나와. 내가 본 것만. 유튜브도 이거 좀 시청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욕구를 진행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자,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단 애들이 많을 텐데. 그 스트레스 어느 정도나 받아요, 애들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걱정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많이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점수가 떨어져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걱정을 일단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에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스트레스 정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방송 이제 공지 예정 드렸던 내용이 또 고3 학생들이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할까이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도 내신을 1학기 첫 번째 내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륵이죠, 계륵. 네. 고3의 3학년 1학기 내신은 계륵과 같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계륵이죠. 맛있는데 닭갈비가 사실은 맛있어요. 잘 발라 먹어야 돼요. 발라 먹으면 맛있지. 그럼 안 발라 먹으면 되게 아까운데 그게. 예, 고3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음 주도 계속 그 방송을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고3들을 위한 어떤 수시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5학년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없고 지금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다 변화가 있고 거기다가 의대 정원 2,000명까지 확정되면은 뭐 이거는 거기에 대한 뭐 예년에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들에서의 변화는 큰 변화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 16개 대학에서 수학과 탐구 영역의 선택에서 이게 이제 지정했던 대학들이 그 폐지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각 대학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여러 가지 전형이 많이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혼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25학년도가 이게 전문가들의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어느 정도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두려운 건 뭐냐면 예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 하신 분들도 컨설팅의 가장 기본이 뭐겠으면 예전 데이터를 갖고 어느 정도 합격 예측을 하면서 이제 라인을 짜주는 건데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관에서 이제 뭐 UA라든지 아니면 진학사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배치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2025학년도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이 혼돈의 어떤 이런 입시 체제가 될 것이고 여기서 그래도 굳건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내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신을 1등급대를 유지하냐, 2등급대를 유지하냐, 3등급대를 유지하냐, 몇 등급대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나의 불리한 내신 등급을 커버를 쳐줄 수 있는 수능 최저를 내가 가져와서 여기를 어떻게 이제 그걸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반 선택 고3 교과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국어에서 당연히 뭐 언매나 합법과 작문 이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확률 통계나 미적분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영어도 한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고3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봤을 때는 한 3과목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 생각해서 이제 아직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 한 10년 전만 해도 고3 내신 학년별로 내신이 반영 비율이 됐었거든요. 근데 고3의 내신이 50%가 들어갔었다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내신을 망쳐도 고3 때 1학기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은 이렇게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교과냐, 일반 선택 교과냐,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진로 선택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과는 물투학토 생투 투 과목 같은 건 진로 선택 과목인데 A, B, C 3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또 몰입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보면은 재학생들보다 반수생, 재수생들이 6월 평가원 성적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현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달 평가원 벌써 중간고사가 한 번 치르고 난 보는 기 때문에 1학기에 내신에 좀 많이 집중하는 아이들이 재학생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고3들 이과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 지금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제가 고3 학부모님들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12월에 봤던 모의고사보다 또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딱 보면은 네. 지금 미적분에 또 막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30문제에서 네. 22문제가 지금 수원수투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이거를 또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능이라든지 나중에 교과를 가려고 하는 생각하는 학생이 있더라면 수능 최저가 필요한데 네.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3의 내신 대비가 네. 계륵과 같다. 내신이 필요한 학생도 있지만 네. 사실상 전략을 잘 짜서 네. 빨리 수능 최저라든지 어떤 이런 수능에 대한 어떤 대비 전략을 짜놔야 되는 학생들마다 좀 다른 그런 그 형태가 네. 있다라는 걸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거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수능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 자체가 수원수투랑 미적으로 나뉘다 보니까 고3의 첫 번째 내신이 직접적으로 모의고사, 육모라든지 아니면 수능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어도 사실 국어는 저는 그래도 내신이 좀 도움이 된다. 고3은 내신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고3들은 이제 대부분 수능 특강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이 연계가 이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저희가 스키마라고 하죠. 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좀 필요한 논리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지식적인 부분에 그런 사고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 있어서는 내신 준비를 병행하면서 물론 수능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1, 2 때 치열하게 점수를 이렇게 받으려고 엄청나게 내신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은 고3이 되어서는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3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요. 네네. 아예 학교 선생님이 엄매면 엄매 하다가 네. 이렇게 안 내요. 네네네. 대부분 다 그냥 통으로 그냥 수능용으로 네. 통으로 내기 때문에 네네. 국어는 자연스러워요. 네. 그게 엄매라든 하자 그래도 수능 그 내신이 결국 수능에 대비되는 끌고 가는데 네네.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라는 단어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범위 내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말 5월 달까지는 수원수투를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네. 내가 지금 미적분이니까 미적분에만 계속 매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수원수투로 손을 놓고 있는 학생. 이래서 개인별로 학업 그 플랜이나 스터디 네. 스케줄을 잘 짜서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더더욱 필요한 또 한마디로 입시 매니저 같은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혼자 하라고 해보라고 하면요. 네. 상담하면 제 앞에서는 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학생이 막상 책장을 여는 순간 공허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네. 야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딴 애들은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막 만감의 교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는 멘탈과 상담. 제가 어저께 컨설팅을 하는 학생도 그 학생도 네.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끊었대. 그래서 관리형에서도 뭐 컨설팅 해줘 다 해준대. 근데 넌 나한테 지금 몇 번째 컨설팅이네? 3번째. 거기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몇 번 컨설팅을 받았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감만 제공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해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한 과목 한 과목을 다 체크해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그 다음에 학업 스케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인강을 본다면 인강을 적어 받고 몇 강까지는 받고 문제지 기출문제는 뭐까지 푸는지를 어느 정도 체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미적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적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외에 시간에 또다시 자기가 수원수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신 대비라는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미적분에만 쏠려 있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예, 저 호야님 시험 잘 볼 겁니다.
네, 호야님, 정신승리님도 뭐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다 정신승리를 지나서 현실 승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정신승리 네, 기원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정신승리. 제가 제일 잘하죠. 그런데 중간고사에 대해서 고3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원칙은 중간고사 기간 중에 다른 걸 공부한다 해서 되지 않아요. 시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학교 분위기라는 게. 당연히 중간고사 기간 중에 중간고사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레옹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학 같은 경우 수원수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수원수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레옹님 말씀이. 그래도 그런 아이들은 하루에 10분이라도 해라. 이거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는 다르다. 일기를 써서 꼭 문제를 풀어야 돼. 네, 10분이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런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으로 수능을 볼 건데 수원수투가 잘 안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뭐 수원수투 지금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적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님이 말씀하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을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이 수원수투가 좀 미비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는 하루에 10분이라도 풀어라. 뭐 오래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수원수투에 대한 정성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은 모든 인간은 지금 이 순간 from now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중간고사면 이 순간 어쩔 수 없어요. now를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꼭 애들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려고 하죠. 그게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 그 학생들이 꼭 하는 짓이, 나는 뭐 몇 년 후. 그건 결국 뭐냐면요, now를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now, 즉 지금이라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만 있는 겁니다. 오늘만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야님이 또 읽어주시죠. 네네. 1학년 첫 시험 충격에 많이 죄송합니다. 1학년 첫 시험에 충격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 1학기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진짜 혼돈의 입시입니다. 문과생은 어찌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문과 이과는 없어요. 지금 전 의사협회장님께서 문이과를 나누시는 바람에 지금 문이과가 없어졌어요. 문이과가 없어졌으니까. 문과는 사실 지금 올해 더 쉬워져. 문이 더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문과생들은 더 쉬워요. 그리고 닥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호야님.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됩니다. 호야님은 아이디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경알 중에서 아닌가요, 호야님? 이게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죠. 이게 안경알 중에서 이렇게 호야라는 안경알 제조업체가 엄청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안경알. 제 안경알도. 혹시 광고 주시는 거 아닌가요? 설마. 저희 그냥 뭐 먹태 광고 이런 거 들었을 줄 알았어요. 뭐 먹태 광고 이런 거고요. 저희는 이 방송 자체가 저희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우리도 그랬으면은 누구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만 금방 가두만, 누구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막 5만 가고. 그래서 그런 지향이 아니라 교육부 분야에 특화되고 그리고 장시간 또 방송을 또 들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정신승리님, 평상시에는 수능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 고2입니다. 사실 고2, 내신 기간은 한 달만 학교 내신한다고 합니다. 한 달 하면 내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충분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은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일반 선택 과목부터가 수능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세요. 내신도 한 달만 한다는데 거의 내신을 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2학년 정시 파이터라고 딱 이렇게 명칭을 짓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2학년 때 배우는 국어나 수학이나 이게 다 수능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따로 공부하고 이런 부분보다 지금 배우는 이 자체 내신 대비를 정말 충실히 한다면 수능에 미끄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하는 2학년은 따로따로 하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나가는 게 결국 수능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가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요즘에 고등학교도 학교 내신을 거의 상대평가니까 수능형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뭐 교재도 뭐 교과도 정해져 있지만 사실 학교 선생님들 뭐 교과에서 저거 내는 거 아니야. 거의 다 국어 같은 외부 지문이라든지 네네. 선생님도 개인 프린트라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학교도 요즘은요 내신도 그거를 내신 교과 중심의 내신을 볼 수 없어요. 그냥 다 수능형이라 보기 때문에 2학년은 그냥 그 자체가 수능 영역인데 이 부분을 충실히 한다면 수능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하는 케이스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재 자체가 만약에 수능 특강이다라고 한다면 뭐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정신승님께서는 이제 자녀분이 고2이시니까 지금 1학기 때는 아마 문학 위주로 배울 거고 2학기 때는 이제 문법 위주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2학년 때 내신을 아예 안 하고 나는 정시만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 문학과 문법을 제대로 2학년 때 다져놓지 않는 바람에 고3에 올라가서 또 다시 개념 정리하고 또 다시 그런 개념들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갈래별로 다 배우죠. 그리고 문법 개념들을 내신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독서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비고1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댓글 그러면은 한번 쭉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고1 현 고1. 네네. 예비고1 언제야 지금 4월이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네. 어이구 왜 그렇죠. 네. 그러면 KHS님께서 학교 부교재가 다 수능 특강인데 수시 정시 대비가 되는 거 맞을까요? 아니면 공부법이 다를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만 내신의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수능 특강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또 학교별로 또 외부 지문도 많이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승리님께서 중계동이시라고 하셨고 국어 영어는 교과 중심이고 탐구는 수능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럼 뭐 탐구 열심히 잘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교과 중심이라 하더라도 국어와 영어는 딱히 수능의 맥락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수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계동이면 또 학원들 뭐 중심 아닌가요? 중계동. 그렇죠. 네. 학원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서라벌 고등학교인가? 중계동? 또 있네요. 네. HMK님께서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2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내신으로 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수능 준비였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말 정답으로 그냥 댓글로 저희 말의 정답. 이게 같이 소통하는 방송의 힘이야. 네.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오늘 바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판타님께서 2학년 교과 과정이 1학기 문학, 2학기 독서면 문법은 여름방학에 따로 준비하는 게 맞겠죠. 시험은 학평 기출이랑 교과서 반반 나옵니다. 네, 이건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름방학에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 학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1학기, 2학기 교과 과정을 따라가시면서 문법 개념도 문제풀이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우블리님으로 읽어드리면 될까요? 네. 고3 일반 선택 과목 5과목 3차식인데 내신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올릴 등급 맞는다면요. 내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올릴 등급 맞는다면요. 지금 고3 때 과목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5과목 올릴 등 맞는다 그래도 지금 고1, 고2 때 나왔던 내신에서 다시 합쳐져서 내신이 어떤 변화를 가지는데 크게 안 변합니다. 거의 오르긴 오르지만
네.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전교 1등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왜냐하면 단위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내신이라는 건 1, 2학년 때 단위수가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받으면 1등을 받으면 기분 좋고 조금씩 상향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걸 알아보시면 돼요. 학교 내신은 결국 200명 내외 많아봐야 300명입니다. 여기서 상대평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거칠게 50만 명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아니라 1점으로도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수능 같은 경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내신 같은 경우는 올 1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아왔던 내신에서 그거를 다시 합산해서 다시 산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는 분명히 있겠지만 기대한 만큼의 변화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내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지만 사실상 지금 요 고3은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우리 지금 또 순서가 예비고1이잖아요. 네. 근데 예비고1 죄송합니다. 그냥 고1. 네. 예비고1은 중4입니다. 내년에 만들어지죠. 예. 저도 예비고1. 지금 현고1. 현고1. 4월이면 뭐 현고1. 참, 마지막으로 살짝 말씀드리면, 올 1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 질문의 뉘앙스 속에는 상당히 상위권의 오밀조밀한 경쟁을 전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 1등급 받으면 의미 있는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 가운이냐 아니냐에 대한 걸 만약에 고민하신다면은, 네. 일반 선택 올 1등급 받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 입시에서는 의사 가운이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학년으로 한번 가죠. 네. 1학년 어때요? 요즘 애들이 좀 심각하게 지금 긴장하죠. 엄청 긴장하고 엄청 또 몰입해 있습니다. 좋은 일이야. 몰입이란 좋은 일이야. 한국 애들은 강해져.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강해 아이들. 이제 1학년 1년 또 거치고 나면은 아이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첫 시험에서의 부담이 심한데 또 너무 또 새롭게 많은 작품들을 한 번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교마다 문법 범위를 또 다르게 해주시잖아요. 그 문법 범위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양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이제 의문 변동부터 대부분 많이 나가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단어 파트부터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문법 개념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문제풀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는 물론 점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1학년 때 공부 습관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본인의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중간고사 때 이런 경험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기억으로 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 이렇게 좀 공부 습관을 잘 들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외우려고만 하시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작품을 또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피지컬을 기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중간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훈련을 좀 많이 강하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니 해도 4월달 중간고사의 방송의 목적은 고1이죠. 이 고1 애들이 이제 인생을 놓고선 승부를 건다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 10년 전에는 학원에서도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10년 전에 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원이 마치 내신 대비하는 것을 그 아래 것도 취급하듯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입시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신 대비를 잘하고 싶죠. 두 번째, 내신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내신 대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 이제 그 방송도 하면 안 돼. 애들 이제 거의 알아요. 학원도 옮기고 자기 학교 내신 대비하는 대로 막 옮기고 기출문제도 자기 학교 위주로 공부하고
네.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프린트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고 네. 지금의 고1에서의 내신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찌 본다면 기본 실력과 멘탈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김정식 선생님이라고. 네. 너무 훌륭한 분이 진짜 잘 가르치세요. 정말 학원의 그 어떤 강사보다도 제가 지금까지도 만난 수없이 많은 그 어떤 강사보다도 그분보다 강의를 잘하는 수학 선생님은 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그 공식을 모르면 머리를 붙잡고 선 이렇게 때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맞으면서 막 너무 좋아. 막 나를 지금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그 소중한 주먹으로 내 머리를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셔 이러면서 애들이 다 좋아요. 심지어는 그 자연계 학생들은 글씨가 다 엉망이야. 왜 그분이 글씨가 엉망이어서 애들이 다 따라해요. 막 그분 글씨를. 네. 예. 예, 그분 걸음걸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설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담배를 피세요. 담배를 피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담배 딱 꽂으시고 오른쪽에 담배 꽂으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끊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방송이 아니라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공부도 안 하고, 응? 공부도 안 하고 주말 내내 텔레비만 봤지. 지금이야 유튜브도 있고 있지만 주말 내내 텔레비만 봤지. 네.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해서 그 두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텔레비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생기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하면 더 스트레스가 생겨요. 해도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안 하면 스트레스가 더 생겨요. 네, 그러니까 공부해라라는 소리보다는 공부를 안 하면 스트레스가 더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게 해드려야 돼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둘 다 긴장하고 둘 다 힘들어요.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듭니다.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알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해고 스트레스를 받아라. 네. 중간고사는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편안한 건 없다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편안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한 오산이에요. 힘든 거예요. 힘든데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든데 안 하면 더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자, 요 이치를 어머님들께서 알려주시고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간고사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학생이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HMK님께서 고1 첫 시험 엄마도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국어를 어려워하는 저희 아이는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3월 모고 답안지까지 몽땅 외웠습니다. 아이고 이건 참 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아이가 기억에 가장 열심히 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네. 훌륭하네요. 네. 방법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최선을 다한 기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면서. 이게 인생의 힘이 돼요. 맞습니다. 이게 인생의 힘이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모든 걸 걸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른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중간고사, 수능 대비, 특목 대비 이런 걸 통해서 얻어요. 외국의 애들은 막 절벽 타기, 절벽 떨어지기 수영하기 이런 걸로 얻지만 뭐 마라톤 이런 걸로 얻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간고사로 얻습니다. 네. 계속 또 다음에 네. 정신승리님께서 민우님, 레옹님 서울에서 오프라인 설명회 계획은 없으신가요? 물어보셨네요. 네. 있죠. 뭐 하겠습니다. 중계동 가겠습니다. 중계동. 네. 이거 저한테 한번 들으신 분 아닌가 싶은데 정신승리님께서 제가 중계동에는 종종 학교에서도 초청받아가지고 설명회를 했었고요. 중계 명땡 학원에 가가지고 설명회를 초청 설명회를 제가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후 거기에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중계동은 제가 한 4번쯤 가가지고 설명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정이 조금 바빠가지고 외부 설명회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 외부 중에서도 뭐 양주, 옥정 이런 데 한번 갔었어요. 파주, 문정 이런 데. 왜냐면 이제 거기는 그래도 그 나름 설명회에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고1 학생들이 긴장 많이 한다고. 고1은 뭐 장난 아니죠. 근데 사실 학생들보다 엄마들이 더 긴장하죠. 그리고 충격은 학생들보다 엄마들이 더 배 이상의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에서 평가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받지도 못했던 그 원점수를 받아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고1 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네. 괜찮아요.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은 계속 A를 받았거든. 중학교 3년 내내. 근데 고등학교에 나와서 뭐 3등급, 4등급 받으면 아마 충격이시겠죠. 그렇죠. 네. 올려주시면은 명땡 학원으로 달려가신다고. 명땡인지 학교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타님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수능 전 그리고 고1 중간고사가 최고의 스트레스죠. 공감해 주셨네요. 아유 예. 이게 지역마다도 또 특색이 있더라고요. 네. 뭐 여기 분당에 애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또 안 그런 지역의 학생들도 있어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지역의 학생들도 있어요. 네. 의대정원 2,000명 늘어나면 행복지수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입시에 숨통이 조금 터지면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정이 나서 안정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근데 아직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의 고3 이하 학생들은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의 내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간고사면 중간고사입니다. 그게 기말고사면 기말고사입니다. 그 사이에 수능 준비면 그게 수능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면 해야죠. 해야 된다. 네. 당연한 거죠. 공부는요 안 하면 스트레스예요. 공부 안 하고 마음 편한 학생들은요 어차피 고민 안 해요. 맞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어느 게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심리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 공부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행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덜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말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만약에 괜찮으면은 그거는 정말 멘탈이 정말 저세상 멘탈인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덜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무한히 빨아들이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얻으면 얻는 과정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공부에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은 공부를 덜 할수록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주 그냥 댓글로 그냥 저희가 쭉 대화를 잘 풀어갔습니다. 좋은데요? 오늘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니까 또 단순히 댓글만 달아주신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방송을 또 꽤 보신 거를 또 많이 티가 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신 게. 아까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또 정확히 또 해주셨잖아요. 계속 댓글 달아주시면은 계속 읽으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또 하트 나오네, 하트. 나도 한번 눌러봐야지. 내가 눌러도 나오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누르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딩들님께서 고3 정시하는데 학교에서 다른 공부하거나 수행 소홀히 하면 교무실 불려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현명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눈치껏? 정시만 하나요?
이 학생은 그러면은 수시를 완전 포기했나?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교무실에 불려갈 정도라면은 이 학교가 범상치 않은 학교일 것 같은데. 네, 학교가 범상치 않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완전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 학생한테. 이거는 뭐 그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예. 일반계 고등학교가 거의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은 뭐 딴 거 해도 학교 교무실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반계 고등학교가 뭐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그 사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교는 사후에 대응하세요. 보통의 인간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미리 말하면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닥쳐서 혼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학생들에 대한 케어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학교는 결국 수시라든가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루틴 밖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어요. 학교의 애티튜드가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미리 가서 얘기한다? 절대 허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걸리지 말아라 이런 태도인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두셔야지. 네. 미리 가가지고 나의 처지를 잘 설명하면 선생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안 걸리기를 바라는 게 학교의 마음일 수 있으니까 학교의 기본 애티튜드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여유 있게 나의 것을 얻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숙학교일 수도 있어. 네. 뭔가 범상치 않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나님께서도 저희도 그렇다. 학군지 일반고고요. 네. 정시 준비하는 애들 자퇴했다. 얼마야? 이거는 아이고 저희 미리 만났으면 자퇴 안 시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안타깝네.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게 교육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중도의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서 목적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것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단호히 반대합니다.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힘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가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저희가 교육진담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힘을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셔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지금 정신승리님께서 그 자녀분 학교 정규권 아이들 포함해서 1년에 자퇴생 30명쯤 생긴다. 또 아나님께서 이제 275명에서 20명 정도 자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자퇴생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뤄드렸어야 되네요. 제가 저희 관내에 없다 보니 관내에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겼네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와 과정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의대생 문제가 이제 최종 확정되면 그 생애 주기표라는 게 있습니다. 생애 임금 주기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년 정도 됐을 때의 최종 임금에 대한 주기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주기표인데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좀 판단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미국 이제 이런 연구가 잘 돼 있거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관계가 좋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평균 임금이 높았을까요? 자,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나쁜 학생의 임금 격차는 3%였습니다. 격차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학생과 네트워크의 중심에 없었던 학생의 임금 격차는 33%가 났습니다.
거의 10배 그렇죠.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교육의 측면 속에서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것들이 명확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수용할 수 있는 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힘,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잘 보면 좋은 거고요. 못 보면 이 못 보는 과정에서 기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측면에서의 스트레스 지수는 떨어지게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입시적인 측면에서만 만들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유불리 부분들, 입시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 통계적인 유불리도 한번 따져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원론적인 측면 속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말인데 어제 제가 또 충격적인 또 소식을 2가지 정도 접했는데 네. 저 지방의 오송 쪽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학부 아시는 학부모님이 하는데 서울 강남 쪽에서 아니 거기가 이제 농어촌이 되는 고등학교 오송대죠. 근데 KTX 딱 내리면 되니까 거기로 전학을 물밑에 왔다는 거야. 저도 강남에 아이들이. 네네. 걔네들은 어차피 농어촌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한 거잖아. 거기 들어오면 이제 3년, 어차피 이제 그쪽에 3년 하면은 지역 인재는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그 분위기를 타서 막 전학을 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이 안 와서 학원에서 전화가 갔는데, 아이가 다쳤대요. 그래갖고, 아이고, 뭐, 넘어졌나? 정도로 생각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물어봤죠? 전주 7주가 나왔다는 거야. 네. 그리고, 어머니, 뭐 교통사고예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충격적인 거, 아직도 이 학교의 학폭 친구들한테 맞아서 7주가 나왔어요. 이게 학폭이면 이거 굉장히 요즘 학교에서 다 발표했잖아요. 학폭이 이거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걸 떠나 입시를 떠나서 아예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나는 진짜 아직도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정시 입시 요강에 다 발표했어요. 학폭자 입시 안 된다. 학폭자는 안 된다. 어쨌든 그런 어떤 결과 나왔죠. 아마 건대 케빈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최종 확정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순간 아마 지역인재 전형으로부터 내려오는, 왜 오송이냐면은 그게 대전, 충청, 충북, 충남이에요. 세종. 여기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충청으로. 그러니까는 오송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돼요. 대전으로도 가요. 이게 의대가 지난 방송에서 말했지만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오송이면 KTX 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 라인 타고 딱 내려오면 그만. 이게 27분 걸려요. 27분 걸려요, 오송역에서. 오송역에서 그냥 내리면 27분이에요, 27분.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용산 쪽에 거주하는 학생, 강남 쪽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 쪽 거주하는 학생들 그냥 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대 정원 2,000명이 늘어나는 상황이면은 이 케이스의 경우에 의대를 가요. 내려오면. 학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강남권에서 내신과 선행을 아주 많이 한 학생들, 중학교 때 탄탄하게 했던 학생들 내려가면은 내신으로 못 이겨요, 지금. 이렇게 지방으로 우리가 막 흩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초창기는 절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뭔가 시장 내에서 작용 반작용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지금은 못 잡아요. 지금은 절대 못 이겨요. 그 학력 격차의 선행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주에 종합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원하는 게 또 이런 거잖아요. 또 교육진담 또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실시간도 저희가 지금 조직 동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저희가 나름 조직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직 동원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을 예,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실시간 방송들은 뭐 조직 동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방송 마지막으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HMK님께서 작년 한 해 저희 아이에게는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네. 1학기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과연 2학기에 올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2학기 중간고사도 성과 없이 끝나자 많이 아프더군요. 아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거의 기적 같은 결과를 얻어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1, 2학년 어머님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보셔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오! 진짜. 네. 자, 이런 아름다운 댓글과 이 아름다운 댓글의 기운을 받으셨으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괜히 사족 같은 거 해가지고 의미 있는 에너지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자,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